대치동 스카 입시교육 수학연구소장 이광호입니다. 자, 이제 바로 수능 2024학년도 수능 이제 정식 성적표가 나왔죠.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힘들었을 그런 수능을 이제 치르셨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각오로서 이제 내년 2025학년도 경사관 대비를 위한 자 7월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죠. 자, 앞으로 7개월 동안의 대장정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 참고로 저희 이번에 학원의 재원생들 중에 수강생의 거의 약 60%가 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이제 모두 받았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출제는 아니었으나 아마 최근 코로나의 그런 이제 학습 양이 이제 줄어든 측면도 있거니와 제가 지난 18년 가까이 여러 이제 고3들 재수생들을 수학을 지도하면서 여러분들 선배들부터 쭉 이제 흐름을 봐왔잖아요. 물론 인원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를 할 때 너무 요령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조짐이 많이 드러나는 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를 했고, 특히 1.5%의 이제 그 합격 1.5%의 이제 그 정답률을 보였다는 22번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모색을 하면 한 7, 8분 정도에 출제자는 이런 시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해서 쉽게 답을 이제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낀 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유형 위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감으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구나, 그렇게 해서 풀었던 것이 아마 이번에 이제 딱 덜미를 제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이런 옛말도 있듯이 여러분들 앞으로 7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제 기간이겠지만, 이제 이러한 수능이 이제 세간에 들리는 말로는 이제 불수능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들은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면 내가 수학 공부에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을 금방 하게 될 텐데,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라면 흔히 말하는 불수능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경향은 내년에도 강화되거나 거의 유지가 되는 게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관학교 수능은 거의 이제 수렴하는 그런 경향을 지난 2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7월 달에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먼저 보죠. 경찰대도 그렇거니와 사관학교도 1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야 일단 그 2차 관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점수가 저조하면 두 번째 진검 승부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고, 자, 국영수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 이런 거는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서 특히 수학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만큼은 저희 이제 여러 6명 이상의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경찰대학 사관학교 1차 합격을 위해서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단점, 장점을 파악해서 합격에 이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 앞으로 7개월 동안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 경사관 팀이, 수학팀이 어떤 로드맵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것인지 짤막하게 OT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단계별 1월부터 7월까지는 맹렬하게 1차 시험만을 목표로 두고, 경사관 1차 시험이 가장 중요한 관문이니까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이제 강좌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명불허전, 저희 학원의 이제 내세우는 모토죠. 자, 우선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어제 나왔죠. 올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이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한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자, 수능 1등급은 4.2%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2등급은 약간 이제 7%를 약간 상회하는 7.72%가 2등급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최고점, 그러니까 이제 만점이 되겠죠. 표준 점수 최고점이 국어는 150점이었는데, 이제 수학은 그거보다 약간 낮은 148점을 이제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만점자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최상위권. 작년 경우에 2,00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재작년만큼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재작년 경우에 900명이었습니다. 만점이. 그런데 올해는 재작년 이제 어려웠던 그 재작년 수능 수학보다 만점이 더 줄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웠거나 좀 낯설어서 아이들이 이제 한두 개 정도 틀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지난 2, 3년 사이에 제가 느끼길 때는 객관적으로
고3 학생들, 대부분 이제 고3이 일단 더 많으니까 고3 학생들의 수학 학력이 저하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934명과 612명, 거의 뭐 300명 이상의 이제 간격을 이제 드러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통계가 이제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수학 1, 2, 이제 공통 영역이죠. 자, 이제 털을 잡는 요 영역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수학 1 영역, 이제 지수로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수열, 그 다음에 수학적 균합법, 요쪽 대목이죠. 수학 2 영역은 자, 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분계수, 그 다음 미분계수를 일반적으로 확정한 도함수,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극대 극소와 그래프를 이제 개형적으로 그리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타 초월함수의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습 진도에 조금 이제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고3 올라가서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2달 정도 당겨서 저희 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최소 정독으로 2회독을 먼저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학교 내신 및 이제 7월 말에 이제 실시하게 될 내년이죠. 2025학년도 경상화 1차 시험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담금질 그런 이제 과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쉽게 내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이제 경악스러울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것이 분명히 이제 예견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확통도 그렇게 단단하게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최고의 강사진들 소개해드리면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신 이제 수학 마스터 이원전 선생님을 필두로 자, 윤인이 수학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김윤강 선생님, 송동 선생님, 그 다음에 오지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각 이제 반을 맡아서 여러분들 경사학원 1차 합격을 안내해드리는 이제 강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1차 시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상한학교 경찰대하고 같은 겁니다. 7월 29일 날 이제 내년이죠. 토요일 날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공동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국영수 3과목만 봅니다. 탐구는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과목 수학 1, 2, 22문항, 선택과목 이제 8문항씩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3교시에 본다는 게 이제 아주 특징이죠. 국어 영어가 이제 50분 만에 30분 짧게 보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 보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 없이 20분 정도 쉬고 정신 못 차릴 사이에 바로 수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 영어를 잘하면 수학에서 약간 점수가 미진해도 총점에서 앞서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이제 오전에 수학을 보는 반면에 그 사관학교 시험은 이제 오전에 국어 영어를 먼저 본다는 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등급제 필요 없고 표준 그러니까 변환 환산한 표준 점수로 이제 국영수 3과목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내가 이과니까 수학만 잘하면 득을 보겠지 이런 건 좀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과생이어도 수학이 조금 약해도 국어 영어를 너무 잘 봐서 올해 아주 당당하게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한 그런 합격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공통과목의 난도가 선택과목의 난도보다 높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이제 과목별 이제 유분리가 이제 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의 난도가 여태까지는 이제 그 문제 배합이 어떻습니까? 킬러라는 보통 아무리 잘 푸는 아이도 이제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있었던 30번, 22번, 그다음에 객관식 끄트머리에 15번 이런 거는 아주 이제 좀 괴랄한 그런 이제 유형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여론의 질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관식이 골고루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주관식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을 요령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난이도는 뭐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특히 사관학교는 이미 3년 전부터 골고루 어렵게 냈었어요. 아주 킬러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력 안 하고 건성으로 요령으로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뭐 앞에 이제 4문제 정도였기 때문에 뭐 저희 학원에서 이미 지난 5년, 6년, 7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했던 그런 이제 과정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 뭐 무난한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확통이 미적기하보다 약간은 수능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이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오답률 상위, 자, 랭킹 5위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오답률 90%선이 이제 아무래도 22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가 객관식의 14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객관식에 있는 마지막 문제 15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들었던 문제가 이제 공통과목의 13번입니다. 그 다음 확통 같은 경우에 뭐 역시 30번이 가장 이제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30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하도 마지막 문제 30번이고, 뭐 거의 이제 비슷하죠. 맨 뒤에 있는 세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경찰대학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의 이제 요점은, 자, 수학이 매우 이제 약간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본고사 시절, 그러니까 실력 수학의 정석 연습 문제 풍에 그런 문제가 빠짐없이 한 서너 개 정도 늘 나왔기 때문에 보통 경찰대는 만점이 거의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 2년 전에 수석 합격을 배출했는데 그 친구가 경찰대 및 서울대 경제학과를 모두 붙었는데 그 경우가 이제 수학을 2개 틀려서 92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취입점만 맞아도 경찰대는 뭐 홈런 쳤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정도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경찰대 같은 경우 25문항이지만 80분에 풀어야 되고 한 1번 정도 빼놓고는 24개가 정말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출제합니다. 경찰대학교 교수진이 단독으로 국어, 영어, 수학 역시 사관학교와 똑같은데 문제 개수는 조금 차등적입니다. 자, 수학 1, 2만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3교시 해보고 80분 동안 25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등급제 없고 원점수만 가지고 이제 합산해서 이제 1차 합격생을 이제 선발하게 되죠. 근데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모두 이제 비중이 1대1 대 1입니다. 자, 경찰대학 같은 작년에 이제 올해죠, 아직까지는. 자, 올해 이제 7월 말에 이제 실시했던 경찰대학 1차 시험의 분석을 말씀드리면, 자, 12문제는 수학 1이고 11문제가 수학 2입니다. 일부 문항,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독일 합치면 23개인데 두 문항은 수학 1과 수학 2가 융합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1 난이도가 약간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수능하고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사관학교 수학과 수능 수학은 거의 같은데 싱크로율이 형식도 다르고 약간 이제 문제 배합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그 문항 배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낯설어서 오히려 더 당황하는 그런 시험이 경찰대학교 1차 시험 수학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킬러 빅3 문항을 소개해드리면 객관식에 있었던 19번, 그다음에 주관식의 끝에 있는 24번, 25번 이게 가장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수학 2 이제 극한이 좀 어렵게 나왔고 수학 1은 이제 경찰대는 늘 수열을 어렵게 내기로 유명하죠. 수열 그다음에 지수로 함수 이제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냥 유형이 익숙해져서 연습량으로만 밀어붙이어서는 많이 받아봐야 60점 후반이고 적어도 70점 이상 인상적인 점수를 확보하려면 저희 학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수학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믿고 그냥 따라하면 여러분들 사고력은 깊어지는 건 100%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4 경찰대학 1차 시험의 기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평균 점수가 국어 83점, 영어 74점, 이제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 점수예요. 그러니까 합격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격생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응시생의 평균이 아니라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5점 정도 더 낮다. 최저 합격선이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모두 합쳐서 합격생들의 세 과목 이제 평균 100점 만점에 78점이 이제 합격생 평균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끝나면 이제 그 종합선별로 넘어가죠. 경사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능, 이제 뭐 고3 재수생, 그런 바는 이제 소수 정예로 아주 맞춤 제도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아주 많은 대형학원에 비해서 합격률이 거의 1.5배 높아요. 왜냐면, 과외를 하는 그 실질을 가지면서 형식은 이제 학원에 여러 이제 좋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너지가 배가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과정은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나태하기 쉬운 올해 뭐 여름에 아주 겨울에 공부하기 딱 좋아요. 그죠? 아주 춥지도 않고 물론 여름은 이제 지독하게 덥겠지만 여러분들 1, 2월 달 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땀 흘린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계약을 하죠. 고3 같은 경우에
그럼 아무래도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과도가 있으니까 약간 한 달 더 늘려서 3, 4, 5월 3개월로 조금 이제 늘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3과정은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7월, 8월 달에 여러분들의 이제 약간 이제 잠재력은 올렸지만 그 포텐이 터질 수 있는 실제로 그러니까 득점력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거의 뭐 매주 이제 수능을 보는 느낌으로 9월부터 수능, 11월 수능 보는 당일날까지 이렇게 총 4단계, 일반 학원이 3단계에 비해서 저희 학원은 4단계니까 여러분들 체력만 좋으면 됩니다. 체력만 좋고 여러분들 정성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리면 제가 볼 때 뭐 잘된 출제예요. 잘된 출제고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낀 요인은 첫째, 학력이 저하됐습니다. 분명히 학력이 저하됐고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내년부터 좀 올라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 결손이 무시 못할 정도였다는 거고 둘째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장점도 있으나 대중화된 인강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아주 극상위권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간단하게 1등급 그냥 맞추는 아이들은 유형에 이제 익숙해져서 경험치로 푸는 그런 문제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나중에 복귀해보면 느끼겠지만 이렇게 쉬웠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헤맸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게 그 시험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다뤄야 되는 연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제 면역 체계를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유형입니다. 구간별로 분기형 함수죠. 갈아타는 함수고, 자, x가 2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함수죠. 요렇게 이제 올라가서 어디서 잘리겠죠. 그리고 이것은 극대의 위치 마이너스 1, 극소의 위치가 1이고, 변곡점은 0, 1인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거 암산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모두 딱 이제 장착되어 있는 2차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수 T, 이거 Y equal T 레벨에서 쭉 긋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K라는 점, 여기서 좌극한 값, 우극한 값, 그 다음에 요 있는 K에서 요 함수 값 만나는 점, 이제 개수 함수인데, 이건 뭐 이제 진부해진 문제입니다. 지난 3년부터 어떤 함수의 이제 그 개념 규정을 어떤 이제 직선이 이제 수평선이든 다른 곡선이든 주어진 어떤 곡선과 만나는 이제 개수가 그 이제 함수 값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게 9개가 되게 하는 실수 K가 유일하게 1개만 나와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를 쓱 지나가면 무조건 3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3개, 요거 3개니까 이게 9개가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K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막아주는 형태로 그려진다. 그럼으로써 여기서 B가 이쪽에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A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내려줘서 이렇게 블락킹을 해주면서 여기의 개수가 9가 되게 하는 값은 요 끝점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단계에서 요 구간에서 이제 극소 값이 되는 거죠. 2차 함수니까 요 꼭지점이 여기에 딱 걸치는 요때 답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곱한 것이 48이 되는 값 중에 여기는 4분의 1이고 요쪽이 48이 되면 이제 12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값이 아마 여기가 48이고 요 B값이 3이 돼서 나머지 값보다 가장 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최종 정답 1번이 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뭐 사실은 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드러나는 이제 추측되는 뭐 다른 이제 그 통계치도 그렇고 정답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여기 지수 부분에 수열이 표시되어 있는 건 뭐 약간 귀여운 시도지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올해가 마지막 유행이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판가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항번호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그래서 수학을 귀납적으로 정의했고, 6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합이 3이 되게 하는 초기값 A1의 값에 모든 가능한 것을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으로 쭉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간 프로그램으로 빙이 돼서. 그렇게 해서 A1의 모든 경우를 찾아내면 되는 거고, 뭐 늘상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뽑은 이제 2개의 어려운 문제는 이제 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9월 모평에 이제 유사성을 띠고 있어요. 자, 이쪽 왼쪽은 그냥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고, 자, 요리 2차 함수는 이제 x절편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쪽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자, 요 a가 이제 배율 변환을 시키는 값이죠. 양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4x 빼기 5니까,
자, x가 6일 때니까 여기서 인수분해했을 6에서 딱 이어가는 이런 함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함수다 이거죠. 그 다음에 t가 0 이상 이 실수 뒤에 대하여 여지껏 여기서 t부터 t 더하기 2로 갔는데 이것도 약간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t가 이 전체 함수 gt를 결정하는 결정 변수가 되게 설정한 거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난 수능에서도 나왔고, 수능 이전에 약간 이제 그 선행지수가 되는 게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 시험에서 2019년도에 킬러 문제로 요런 구간의 길이는 일정한데 요 막대기가 쭉 지나가면서 그 구간에 주어진 대상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 t 함수 g2로 설정하는 그런 이제 문제 설계가 뭐 수능에서도 뭐 낼 게 없어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최소가 5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미 5가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충분히 A가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5보다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요때 딱 스치게 해서 A를 구하는 걸로 쉽게 A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려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복잡하진 않아요. 어떤 점에서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너무 딱 훅 들어오니까 이거 뭘 생각해야 될까? 이래서 좀 더 어려웠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뭐 학력 저하예요. 학력 저하. 그래서 이 두 칸만큼의 차이가 있는 그 정수에서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건 절대로 없다. 근데 3차 함수가 최고적인 개수가 1이니까 어떤 이런 커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의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2에서는 다른 함수가 결국 다항함수 및 다항함수 두 개를 섞는 분기형, 갈아타는 함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에까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극점의 위치. 뭐 극점이 없다면 뭐 이제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그다음에 두 번째 Y축보다는 특히 X축 교점 위치. 그 두 개를 잡으면 거의 90%는 그 그래프의 개형을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으로 넘어간다.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게 존재하게 돼요. 그죠? 요 지난 앞뒤로 정수가 적어도 두 칸 이상 벌어지는데 여기는 음수값, 여기는 양수값이니까 하나 이상 존재하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만 여기도 이쪽 구간적으로는 여기 확대해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값 정리처럼 요 사이에서 너무 이 간격이 벌어지면 요 사이에서 두 칸만큼 차이가 있는 이 정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격이 좁을수록 좋고 정수라는 게 딱 요 점을 지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뭐 4, 5, 6 이후처럼 정수 이렇게.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 5, 6으로 만약에 잡으면 4, 5, 6이면 보세요. 4, 그 다음에 6. 0이니까 이제 안 되죠? 그 다음에 5. 5하고, 그 다음에 여기 0이 딱 만들어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이다 그러면 이때 0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이제 통과하잖아요. 무난하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개 정도는 지나는 X절편이 정수이어야 이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많은 이제 후보가 쭉 난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정답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요 위치에서 자, 미분계수가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요쪽에 어디 사이에 그 값을 집어넣어서 요걸 만족하는 계산값을 찾으면 이제 그 중에서 F'4분의 1이 음수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함수를 이제 이제 3차 식을 도출하고 이제 마킹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딱 넣으면 아주 이례적으로 요번에 세 자릿수의 답이 나왔었죠. 483이었던 것 같은데 F8 값을 무난하게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선택 과목별로 이제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세 문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것은 뭐 5년 전에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OT니까 2분의 1 이상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가장 특징은 이제 좌우 대칭 분포죠. 그럼 이 OT라는 게 분명히 여기 저 평균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오른쪽이 있어야 이 아래쪽의 넓이가 0.5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OT가 1 이상이다. 그러므로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T의 범위가 바로 설정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함수를 줬어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자, 확률 변수 X가 이 값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식을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죠. 표준 축도로 따서.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T 빼기 1과 T 더하기 1 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2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운데가 빵빵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거, 이제 딱 평균 내면 t잖아요? 그러면 t가 이제 여기 있는 평균 1에 가장 가까울 때가 되겠죠. 근데 t가 얼마 이상? 0.2 이상이니까 그렇게 되게 하는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해서 실제 요 최대값을 이제 계산하면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킹 차원에서 1000배를 해라. 그 구한 K값에. 그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의 좌우 대칭, 그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니까, 뭐, 유난히 올해는 역대급으로 확통을 쉽게 된 한 해였어요. 그래서 질타가 많았죠. 아마 미적분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의 최고 표준 점수가 11점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문제가 있는 이제 난이도 조절이었죠.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한 난이도로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절대값, 사인 x 절대값 붙이고 코사인 x를 붙이면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함수가 나와요. 이게 도함수라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봅니다. 양수 a가 있어서 y = fx의 어떤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gx다.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스치는 또는 이제 변곡 접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죠. 관통하는, 그러니까 꿰뚫는 형태의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자, 새로운 함수 h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 a라는 거기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게 하는 모든 양수 a를 여러 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주기성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수열로 이제 포장을 했어요.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자, 그 수열이 an이다. 그래서 두 번째에 나오는 값,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나오는 값, 그 차이를 계산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스쳐서는 부호 변화가 생기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통하는 지점, 말하자면 요 F'을 준 거죠. 그 F라는 함수가 변곡이 되는 지점에서 바로 문제가 이제 해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 점이 쭉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그 구체적인 값 요 계산에 넣어서 한 다음에 요 값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 B, C가 있다. 그러면 선분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자, 요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D, 그 다음에 이쪽은 E, 그 다음에 이쪽은 F. 이거 역시 이제 대칭성에 따라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요 DP의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EQ 벡터의 크기, FR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자, 이것은 이제 뭐가 됩니까? 요걸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이 있는데, AX 벡터는 PB 벡터랑 QC 벡터랑 RA 벡터를 더한 거다. 이게 합 벡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요렇게 정사각형이 쳐져 있고요. 여기서 각 1대3 내분점이 되는 게 D인데,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D, 그 다음에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아주 뭐 깔끔하게 줬죠. 여기가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심이 되고, 이렇게 원을 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중심이 되는 게 이렇게 원을 치고,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원을 치고, 그럼 여기 있는 요 점, 여기 있는 요 점, 여기 있는 요 점이 쭉 돌아다닐 텐데, 자, 이렇게 계산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 이 벡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하고 이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은 모두 더하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에 따라서 길이가 이제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X 벡터의 값이 최대가 될 조건은 요 각 세 개 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합동인 세 개 원에 여기 있는 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되게 해줄 때, 이제 같은 방향이 될 때 가장 그 벡터의 크기가 극대화 되잖아요. 그때 최대가 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이 평면 벡터로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공간 벡터가 교육과정에서 빠진 이후로 이 평면 벡터를 30번에 배치하는데 아마 이제 기하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제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뭐 지난 2021년, 2020년, 2019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2017, 18이 가장 어려웠던 킬러를 이제 평가원에 이제 구사하고 그 이후로는 뭐 킬러라고는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능히 이제 깊이 있게 사고하면 뭐 시간의 문제이지만 풀 수는 있는 문제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의 이제 주요 문항을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설명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합격 제1차 관문 내년 7월 말에 봅니다. 이제 7개월 정도 남았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스카이 입시 교육 수학팀과 함께 합격의 긴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해설 OT를 모두 마칩니다.